안녕하세요. 훈훈한 주식입니다. 지금 그 배터리 2차 전지 업체들 1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나온 것 중에 핵심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 실적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컨센서스를 상회했네 하회했네 말들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 매출과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포인트입니다. 네, 첫 번째 실적 볼 거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실적부터 말씀드릴게요. 1분기에 매출 1조 1352억 기록했고요.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 203억.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이익률입니다. 이익률이 1.8%인데 배터리 소재단에서 전 분기 대비해서 7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에서만 7,799억을 기록했는데 요게 양극재가 86%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86% 증가했고요. 음극재는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NCMA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가 급증했고요. 음극재도 고객사 다변화를 성공하면서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소재 사업부 또한 이 소위 말하는 철강의 부산물로 나오는 뭐 생석회, 소석회 이런 부분도 전 분기 대비해서 4% 증가한 3,553억. 생각보다 포스코 퓨처엠 전반적인 사업부가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압도적인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랑 1월 달에 40조, 4월 26일 LG 엔솔이랑 30조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주 잔고만 93조. 네, 압도적입니다. 누적 수주 실적만 93조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와 여전히 공급 계약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생산 능력, 아까 전기차 최신 동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항에 양극재 6천억 투자했죠. 그 다음에 화유 코발트랑 제휴해가지고 앞단에 전구체 1조 7천억 투자했죠. 그 다음에 음극재 또 투자했죠. 세계 자동차 시장 중에 아마 중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2천만 대 이상의 가장 큰 시장이 될 미국. 왜냐? 중국보다 훨씬 더 큰 배터리를 쓰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아마 신차를 정부에서 2032년까지 67% 신차를 무조건 친환경 차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 사업과 배터리 셀 사업은 당연히 엄청나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갱신할 거라 보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이익률 부분은 이 포스코 퓨처엠의 기존에 쓰던 그 사급 소재, 사급 원자재를 2분기부터는 다 털어내고 사급 자재를 다 털어내고 아마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받는 제대로 된 판가를 받는 그 양극재를 사용해서 제대로 포스코 홀딩스로 받던 제대로 된 원자재를 판가에 전이해서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영업이익률도 하반기에는 5% 후반에서 6% 후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상당히 실적 좋았다. 그리고 93조의 누적 수주가 연달아 계속 매 분기 실적 최대를 찍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입니다. LG화학 실적 나왔는데 LG화학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LG화학 실적을 보시면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매출은 14조 4,863억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한 LG화학도 매출로 분기 최대 매출 기록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석유화학 사업부 부진으로 22% 감소한 7,910억을 기록했는데 재밌어요. LG화학의 석유화학 사업부가요. 전 분기, 그러니까 2022년 4분기에 1,660억 적자를 냈다가 지금 적자가 500억대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자 폭을 줄이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부가 가장 양극재 회사들 중에 가장 좋은 이익률을 나타냈습니다. 8%대의 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요. LG화학의 양극재 사업부 또한 매출 역대 최대 분기를 찍었고요. 양극재 사업부가 포함된 첨단 소재 매출 2조 5,614억을 찍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7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명과학이라든지 파만농,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 LG에너지솔루션 매출 역대 최대 나왔죠. 8조 7,471억에 영업이익 6,332억. 그래서 북미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판가가 LG화학도
2분기에 잠시 주춤했다가 3분기, 4분기 양극재 판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LG화학 분기 최대 매출 기록했고 영업이익 20% 감소했지만 하반기에 석유화학 시장 조금만 실적 턴어라운드 되면 LG화학의 역대 연매출이나 이익에서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양극재 부분도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매출은요, 전년 대비 204% 증가한 2조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1% 증가 1073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컨센보다 영업이익 조금 한 1% 정도 하락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시장 잘 나왔고요. 생각보다 이 BIT 부분,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전동공구 쪽에서 아직도 전동공구 쪽 매출 2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전동공구 쪽 재고 조정으로 매출은 약 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쪽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북미랑 유럽에서 모두 전기차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견조한 양극재 매출을 나타냈고요. 이 전기차용 양극재 출하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지금 약 60% 이상 증가하고 2분기에도 60% 이상 출하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화재 때문에 중단됐던 캠4 공장이 재가동이 되고요. 캠5 공장 가동률 꾸준히 올라가서 지금 8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캠7 공장까지 본격적으로 램프업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량이 약 전년 대비해서 출하량 기준으로 약 65%까지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소위 말하는 매출에서 NCA가 마진이 조금 더 좋은데 NCA가 2분기에는 지금 현재 기준 51%에서 58%까지 확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계열사 전구체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산화 리튬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에코프로 CNG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올해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되는 거는 다소 판가에 영향을 미칠 거지만 이 부분은 계속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에코프로 BM만 대량 수주 계약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BMW, 포드, 현대차, 기아, 심지어 지금 LG 엔솔 수주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에 18만 톤 증설한 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당연히 높은 외형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간리치, LFP, 아까 최신 동향에도 말씀드렸지만 망간리치, LFP 이런 미드로우 니켈 이런 양극재 관련된 차세대 양극재 개발에서도 가장 에코프로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2027년 양극재 캐파 기준 71만 톤, 판매량 기준 60만 톤은 매출로 계산해보면 아무리 수산화 리튬 가격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매출단에서 32조 대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영업이익 한 8%에서 10% 잡으면 약 2조 5천억에서 한 3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최신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양극재 개발 잘하고 있고요. 미드니켈, 그 다음에 LFP 배터리 관련돼서 2025년 그리고 2024년에 양산을 기대하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0% 늘어난 1,905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2% 감소한 64억을 기록했는데 이 영업이익은 MLCC에 들어가는 전도성 페이스트 쪽이 IT 부분 부진으로 인해서 좀 다소 안 좋았지만 이 MLCC 전도성 페이스트 같은 경우도 주 매출처인 삼성전기가 전장향 MLCC 비중을 늘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코스모 신소재도 영업이익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PEG값 정리한 거 한번 쭉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LG화학이 2023년 PEG값이 0.8에서 2024년 0.2, 2025년 0.2로 떨어집니다. 요거 표로 띄워주실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가 2023년 1.5, 2024년 1.5, 2025년 0.8 이렇게 떨어지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3년 1에서 2024년 0.7, 2025년 0.6으로 떨어집니다. 에코프로비엠 2023년 1.1, 2024년 1.1, 2025년 0.9. 네, 2025년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도 1배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LNF는
2023년 0.6, 2024년 0.3, 2025년 0.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극재, 도전재 쪽 말씀드릴게요. 대주전자재로 지금 현재로는 비쌉니다. 2023년 PEG를 기준으로 1.8이지만 2024년 0.3, 2025년 0.1까지 떨어집니다. 나노신소재 2023년 PEG값 2에서 2024년 0.6, 2025년은 추정치가 안 나와서 제가 평균값으로 계산해봤는데 2025년 PEG값도 0.7 정도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이 2023년 PEG가 4.2에서 2024년 0.7, 2025년 0.4입니다. 근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IT가 섞여 있어서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보다 월등히 적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가 올해 역성장에서 마이너스 0.인데 2024년에 0.2, 2025년에 0.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셀 원자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엔솔이 2023년 PEG가 0.4, 2024년 0.6, 2025년 0.5. 그래서 평균 PEG가 0.5로 LG 엔솔도 PEG로 계산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가 2023년 PEG가 1.5에서 2025년 PEG가 0.5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올해는 영업이익 역성장해서 저는 영업이익 성장률로 계산했습니다. PEG 값이 마이너스 2.5에서 내년에 0.3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에 1.5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올해 PEG 값이 0.8에서 내년에 0.9. 그런데 2025년에 PER 값이 다소 많이 올라가서 1.5까지 2025년 에코프로 PEG 값이 1.5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양극재 단에서 PEG 값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 다음에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 좋아 보이는 거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셀 원자재 단에서는 LG 엔솔하고 에코프로가 PEG 값 기준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밸류에이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